자, 조일교 대표입니다. 매번 얘기 드리는 거지만 사칭, 도용, 사기 이런 위험에 대한 공지를 하고 저희들은 절대로 카카오톡 채팅방을 개설하고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금전관계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엄정하게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해 주십시오. 본체 사기가 많아갖고 저를 처음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제 채널에서는 대부분 다 저를 알고 들어오시죠. 그죠? 25년, 이제 내년이면 26년 차네요. 아우,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저희가 올해 수익률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최종 수익률이 32%입니다. 그러니까 31.7 몇인데 반올림에서 32% 달성했고요. 아울러 2022년, 2023년, 2024년 3년 연속 수익률 30%를 달성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좀 드리는가 하면 저희가 이제 작년 10월 8일부터 작년 10월달, 11월달은 그렇게 큰 수익이 난 건 아니고요. 올해 수익이 많이 났는데 제가 이제 수익이 난 종목들을 이렇게 딱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보면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올해 저희가 수익률, 그러니까 정말로 초기에 다 발굴했던 종목들이 대박 종목들이 알테오전 10배 가는 종목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로템 작년에는 이거 50% 수익 났는데 이번에는 좀 일찍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마 리서치 이런 것도 정말 올해 급등했던 종목인데 좀 일찍 팔았고요. 근데 올해 수익이 가장 많이 난 종목들은 현대중공업, 그죠? 거의 100%가 났습니다. 최초 매수 가격 대비해서. 그 삼성중공업 50% 났고요. 삼성바이오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익이 많이 났죠. 글로비스 이런 것들. 그래서 올해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건 좀 아까운 종목들이고요. 다 초기에 급등할 종목들 다 발굴했는데 좀 놓쳤고요. 이런 종목들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중공업이 1등 주고 삼성중공업이 2등 주였다는 것 차이가 있는데, 근데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러니까 역배열 종목이나 낙폭과대 종목들 했을 때는 손실이 수익이 많이 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보면. 근데 정배열 종목들 있죠. 그리고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려고 예상했던 종목이나 신고가를 돌파를 이제 제가 얘는 신고가를 돌파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매집을 했던 종목들, 그 다음에 신고가 돌파했다가 눌림목에서 매수했던 종목들이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낙폭과대는 보면 수익률이 되게 낮았죠. 그리고 손실감 종목이 올해 4종목인가 있었는데요. 다 역배열 종목입니다. 정배열 종목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주도주를 잡지 못했으면 올해도 31.7%라는 수익률을 기록하지 못했을 거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2차 전지를 했는데 그게 없었으면 30% 이상 수익이 못 났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매년 주도주를 잡는다. 즉 신고가를 돌파를 예상하거나 신고가 이후에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종목들을 사지 않았으면 저희가 수익이 나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3년치 데이터를 보면서 저희가 이제 회원 스타일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는가 하면 앞으로 저희 방에 가입하는 회원님들은 딱 50명으로 인원 제한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고액 투자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분들만 받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개인 회원들이 많아서 그 회원들이 많이 사면 분명히 시세 왜곡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낙폭과대 종목이나 단타는 원래 안 했지만 그런 종목이 아니라 진짜 주도주라고 얘기하는 신고가 돌파 이후에 눌림목 종목을 하거나 얘는 신고가를 갈 거야 라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저희가 바닥에 샀죠. 그죠? 신고가를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샀던 종목들, 그 종목이 올해 수익이 가장 컸기 때문에 이런 종목만 전문으로 하는 이제 컨설팅을 해야 되겠다. 대신에 고액자산가 50명만 받는 온라인 PB센터를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형태로 내년에 이제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올렸고요. 그리고 최소 투자 금액도 올렸습니다. 1억 이상. 그리고 저희 VIP 회원님들 주 연령대가
40대와 70대입니다, 주로. 그러니까 거의 단타를 못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여유 있는 매매, 그러니까 신고가를 돌파할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거나 신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눌림목이 있는 매매를 하는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저희 유튜브를 보면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40대에서 60대, 70대들이 많으세요. 금액은 많으신데 좀 느리게 하고 안정적으로 하는 매매. 그런 분들이 지금 저희 대부분입니다. 금액도 많으시고요. 투자 금액도 많으시고. 그래서 기존 회원님들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50명 절대 안 넣겠다. 많이 넣으면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대기를 시키겠다. 이렇게. 단 최소 투자 금액이 1억 이상 되지 않는 분들은 절대로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격을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올린 건 약간 올렸죠. 약간 엄청나게 올린 건 아니죠. 그죠? 원래 66만 원이었습니다. 11만 원 더 올렸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이 인원 제한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만 딱 하겠다. 신고가 눌림목 매매 종목을 하겠다. 이렇게 제가 미리 약속을 했고요. 휴대폰 문자로 이제 매수매도 비중이 나가죠. 여유 있게 아마 나갑니다. 막 당장 사세요 이런 거 아니고 막 하루 이틀에 걸쳐서 미리 이제 얘기를 해주죠. 요 가격에 매수하십시오, 매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신고가 눌림목이 예상되는 종목이나 신고가를 돌파했다가 눌림목일 때 사기 때문에 매집을 해서 보유하고 수익 실현하는 게 보통 평균 3에서 5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견디면 이런 100%짜리 이런 수익률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올라갈 때 붙고 이런 매매를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딱 매집을 했다가 얘가 신고가가 날 것 같다 하면 신고가 난 이후에 눌림목이 조금 또 깊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서 매집해서 기다려서 100% 50%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시장이 안 좋은 장에서도 31%가 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약속했습니다. 뭐 시장은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건 거짓말 시킬 수 없습니다. 제가 한국경제TV나 와원에서 한국경제TV를 거의 26년을 했는데, 여러분들 저를 아시는 분들이 제 채널에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제가 와원에 있을 때 거짓말 하는 거 보셨어요? 이 거짓말 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지만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스타일 아닙니다. 정직하게 하는 전문가죠. 그런데 3년 연속 수익률 30%고요. 내년에도 30%를 달성할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이거 못할 수도 있죠. 손실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손실 나지 않도록 최대한 제가 열심히 하겠죠. 그리고 내년에도 30%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정답이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시장이 되게 안 좋았음에도 이 수익이 냈다는 거는 지금 제가 하는 매매 방법이 나쁘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히 신눌매라고 해서 이런 종목들의 매매 방법이 지금 시장에서 먹히고 있다. 시장이 아무리 나빠도 이런 매매가 먹히고 있다라는 것들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형태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저희는 절대로 그러니까 문자만 받아도 되고요. 저희는 녹화 방송도 길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익률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녹화 방송은 거의 아마 하루에 2번 올라가는데요. 20분에서 30분 내외로 올라가는데 여기에는 이제 교육이 포함되어 있고요. 교육 상품이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이제 교육 광자가 쫙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황하고 종목 AS가 다입니다. 그러니까 막 다른 와우넷처럼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녹화 방송 올리고 이런 거 안 합니다. 딱 하루에 딱 2번 올리는데요. 한 20에서 30분 사이에서만 딱 올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문자로 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수익률이지 내가 많이 떠든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왜냐면 여유 있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매일매일 AS 할 필요 없잖아요. 종목 AS도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주봉 종가 보고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 게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형태의 흐름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매매를 시작할 거고요. 뭐 1월달 하든 2월달 하든 3월달 하든 어차피 저희는
이제 이런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스타일을 하나만 말씀드리면 현대중공업하고 뭐 삼성중공업하고 요런 삼성바이오 이런 것들에 대한 타이밍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이런 구간에서 주로 매수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신고가가 돌파되길 예상하고 밑에서 매매를 하죠. 그러니까 신고가 돌파가 얼마 남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초 여기서 한번 사고 추가 매수하고 추가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입니다. 삼성중공업도 한번 볼게요. 조금 후발주였지만, 현대중공업 1등주였지만 삼성중공업도 저희가 매집을 했던 시점이 어딘가 하면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도 좀 무겁지만 보시면 어디에서 매집을 했는가 하면 여기서 매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가를 돌파하려고 하는 예상을 했던 종목들을 다 매집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리가캠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삼성바이오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식 종목에 포함시킨 거고요. 비공식 종목으로 사람들한테 얘기했던 게 리가캠 같은 건데, 이거나 아니면 브로노이 같은 경우, 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저희가 언제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런 쪽에 얘기를 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팔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고가 종목들만 주로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집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급하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희하고는 좀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 1개월 상품이 잘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좀 매집을 해서 큰 수익을 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투자 금액이 좀 많아야 되고요. 이렇게 최소 1억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액 자산가 투자 회원 50명을 한정한다는 그것만 여러분들이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관심 있는 분들은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TO가 나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를 해보시면 저희가 TO가, 그러니까 인원을 한정을 했기 때문에 많이 TO가 나지는 않을 겁니다. 1월 달부터 저희가 지금 거의 주식을 안 사고 있거든요. 시장을 제가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지난번에 주식을 거의 다 줄였다가 내년에 이제 신고가 눌림목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2%씩, 3%씩 이렇게. 저 시장을 1월 초에 저희가 사자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되게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내년에는 의외로 시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이제 시황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하나만 나오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내년은 올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눌렀던 이 정치적 리스크가 없어진다면 내년에는 굉장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제가 매번 얘기 드리지만 저희 무료 시황을 보면 무료 광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광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광고 보는 게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광고를 다 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드리면 여러분들도 이제 저한테 뭘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 거보다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이런 걸 좀 해주시면 됩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살기 팍팍한 시점에도 기브 앤 테이크 좋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큰 건 아니지만 무료 광고 이런 걸 전면 폐지하고 이러면 여러분들도 뭐 좋아요까지도 뭐 알람 설정 안 해도 되지만 구독하고 좋아요는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국내 증시 쪽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최근에는 국내 증시 분석이 의미가 없죠, 그죠? 근데 외국인 선물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롤오버를 2만 계약 정도 했다가 지금 그 장중에 팔고 소폭 팔고 아직도 17,000계약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의미 없고요. 투심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제 코스피의 월별 수급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외국인인데요. 연초만 하더라도 보세요. 3조 8천억, 7조, 4조, 3조, 4조, 막 1조씩 사는 게 갑자기 8월부터 2조, 8조, 5조, 5조, 뭐, 거의 3조 이렇게 막 급격하게 팔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입이 달라진 것도 없고, 뭐, 혹자는 삼성 HBM 때문에 그런다는데, 삼성 HBM 문제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뭐 새롭게 나온 악재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맨날 얘기하지만 시장은 정답은 시장 내에서 찾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올해 지금 수사 나오는 거 보면 3월부터 계엄 얘기가 났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5월부터 뭐 본격화하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근데 제 예상은 요때까지 외국인들이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때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때는 외국인들이 몰랐던 이유가 주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 미리 알고 있는 그 시장에 있는 메이저 세력들은 다 파는 거죠. 스마트머니나 이런 사람들은.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8월, 9월 달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급속하게 팔잖아요. 지수선물 400 딱 돌파하면서부터. 원래는 더 가야 되거든요. 제 데이터로. 근데 제가 느낌이 이상해서 이 무료 시황에서 제가 저희는 선물 400포인트 돌파하면 바로 팝니다. 고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기억나시죠? 저희가 무료 시황에서 올린 거. 정확하게 그때 고점 맞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서 막 8월부터는 8월달 이렇게 펀드 9월달은 엄청나게 빨라요. 근데 결국 12월달 비상계엄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8월 달부터 얘네들이. 그러니까 시장에서 약간 뭔가 이상하다, 찝찝하다라고 생각하면 빨리 시장 내에서 정답을 찾아야지. 펀더멘탈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국장이 안 좋다 얘기하고 이거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매번 느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월별의 동향을 보면서도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느끼는 거고, 분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똑같은 케이스잖아요. 그죠? 분기는 똑같은 케이스. 보세요. 갑자기 1분기, 2분기에 이렇게 많이 사던 애들이, 외국인 애들이, 갑자기 3분기부터 시작해 이렇게 갑자기 판다? 여기서 뭐가 변화가 있었는데? 하나도 없었어요. 삼성 HBM은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실적도 나쁘지 않은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가 계속 그 의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결국은 시장 내에서 정답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걸 수급을 보면서 다시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연도별로 보면 저희는 제가 계속 이 얘기했죠. 요때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많이 샀던 요 물량들이 안 빠져나왔다 아직까지.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들하고 개인들하고 이 개념을 따져보면 반드시 나옵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사긴 했지만 여기서 앞에서 샀던 이 물량들은요, 외국인들 물량들 여기서 다 팔아버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샀는데 많이 안 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샀던 개인들의 물량이 아직 안 빠져나오니까 시장이 계속 빼는 거죠. 그 형태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권한 대행의 또 탄핵. 그 다음에 또 경제부총리가 또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으면 또 탄핵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시장이 다른 것은 이제 다 악재가 반영된 것 같아요. 막 권한 대행의 탄핵을 해도 시장이 잘 크게만 안 떨어져요. 예전에 이제 비상계엄이 처음 났던 것처럼 그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는데요. 제가 볼 때는 딱 두 가지 악재가 되면 2200에서 2000에서 2200선까지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딱 두 가지가 나오면. 그러니까 딴 거는 지금 시장에 흘러가는 흐름을 보니까 별로 시장에서 이제는 뭐 맞을 만큼 맞았다라고 생각해서 별로 움직이지 않는데 이 두 가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두 가지가 뭐냐고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국지전이죠.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있으면 좀 부담스럽죠. 근데 요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비상시국에는 군을 좀 더 긴장해서 막 이렇게 관리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할 수 있는데, 저는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된다 이러면 이때는 진짜 최악의 경우로 갈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시나리오는 2300선 초중반 안 무너질 것 같다라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데, 위에 두 가지 이제 변수 있죠. 이 변수, 첫 번째 변수는 거의 제가 볼 때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른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지수의 현재의 움직임과 종목 움직임을 보면 2300선 초중반이 이제 안 무너질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그 고난 대행의 탄핵이 이루어져도 예전에 비상계엄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막 시장이 요동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 안 나오고 나서 만약에 어떤 형태에서 정치적인 안정감이 일어난다 그러면 심리가 정말 안 좋았어요. 코스피 지수 반등 나오면 개인들 주식 엄청 매도할 것 같습니다. 많이 물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다행스러운데, 제가 이제 가장 우려하는 건 이거. 이게 나오면 진짜 이때는 약간 단정을 할 수가 없죠. 근데 둘 다 아직 확률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요. 그리고 이제 지금 또 2300선 초중반이 왜 자꾸 안 무너지는가 하면, 낙폭과대 우량주들, 특히 2차전지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 갖고 이제는 반등이 나올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죠? 만약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것만 나오지 않으면, 근데 이거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만 나오지 않으면 얘도 일정 부분 좀 시장의 저점을 얘기해 주는 어떤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저희가 이제 막 굉장히 최악의 경우를 보고 주식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1번과 2번의 경우를 보고 주식을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정배열 종목 중에서 신고가 돌파 가능할 종목들 좀 봐야 되죠. 더불어 낙폭과대 우량주들 중에서 낙폭이 지나치게 많이 떨어진 종목도 봐야 되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2024년도에는 투 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는 신고가 돌파를 할 수 있는 종목 하나와, 한 가지는 우량주 중에서 너무 낙폭 많이 떨어진 종목, 이 두 가지 투 트랙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위에 1번, 2번의 악재만 터지지 않는다면, 이 정치적 불확실성만 해소가 되면 내년에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이 눈에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아마추어들은 이럴 때는 이제 다 주식에 물려 있고요. 이제 프로들은 현금 비중이 많잖아요. 저희도 현금 비중이 많거든요. 현금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현금 비중이 많아서 이 프로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내년에 갈 주식들 지금 찾죠.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혹시라도 주식 비중이 좀 많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제가 좀 조언해 드리려면, 손실 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걸 갖고 있는다고 해서 수익으로 안 되는 주식이 계속 수익으로 전환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좀 천천히 점진적으로 이제 내년에 이제 주도주를 발굴해서 종목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앞서도 저희가 어떤 종목들을 하는지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그 수익률도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확실히 하는 거는, 하나 예를 든다면, 올해 초에 이제 저희 한 70 넘으신 분이 한 분 가입을 하셨는데 손실이 너무 많이 났었어요, 그분이. 근데 저희 방에 들어와서 이제 주식을 교체를 했죠. 저희가 이제 조선주를 승부수로 밀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저희 종목들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이 장에 손실을 만회하고 다시 수익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부터 있었던 분들만큼은 수익이 나지 않았죠. 근데 중간에 들어와서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손실이 많이 나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되는 종목들을 빨리 바꿔서 내년에 좋은 종목들을 빨리 바꿔놔야지만 그나마 그 손실을 수익으로 돌리거나 손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보여서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올해 손실 났던 것들을 좀
메꾸거나 수익으로 돌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변수는 요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어떠세요? 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그러면 주식 못 하는 거죠. 뭐. 겁을 먹으면 주식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겁 먹는데 어떻게 주식을 해요? 근데 저는 만약에 제가 한다면 이 두 가지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주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두 가지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주식을 하면 주식을 무서워서 어떡해요? 그렇지 않나요? 무서워서 어떡해요? 못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올해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선물이 400포인트 저희가 고점이라고 무료 시장에서 얘기하고 나서 빠지는 동안에요. 지수가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300선 초반까지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수 선물 기준으로 해서 100포인트가 빠졌는데 조선주, 바이오주는 다 올해 연초부터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수랑 상관없는 종목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수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좋은 종목을 발굴하면 이런 형태가 나도 떨어져도 다시 올라가면 다 수익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종목이 안 나오면 지금 매집을 하면 다 수익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도주가 아닌 쪽에서 물려 있으니까 지수가 2300선이 저점이냐 2000선이 저점이냐 2100선이 저점이냐 이거에 논란을 하고 거기에 시황 관련한 그런 유튜브를 많이 보는 수밖에 없는 거지만 종목이 괜찮으면 올해도 봤잖아요. 선물이 400포인트에서 300포인트로 100포인트가 빠졌지만 지수는 올해 연초보다 올라간 게 100배 200배 올라간 게 굉장히 많아요. 알테오젠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저희는 조선은 메인이었죠. 바이오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니까 올해도 32% 수익, 확정 수익을 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발굴하는 사람들은 지수에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다가 결국 이 두 가지가 안 일어나고 나서 지수가 올라가 버리면 여러분들은 하여간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물려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좋은 주식을 갖고 있느냐 나쁜 주식을 갖고 있느냐의 차이겠죠. 좋은 주식을 갖고 있으면 지수가 올라갈 때 급등할 거고 나쁜 주식을 갖고 있으면 지수가 올라갈 때 반등폭이 조금밖에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지수가 어디가 저점인가를 자꾸 여러분들이 신경 쓸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가를 좀 신경 써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 계속 그 얘기를 하죠. 근데 국가 신용등급이 강경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가능성이 마지막 남은 리스크지만 그 리스크에 베팅을 하기에는 종목을 그냥 발굴하는 게 더 시간적으로 봤을 때 더 제가 볼 때는 더 좋을 것 같다. 만약 이렇게 리스크를 잡다가 두 개 다 안 나와버리면 그리고 정책 불확실성 해소되고 확 올라가 버리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만 좀 생각하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올해 마지막이네요. 2024년 저희는 괜찮았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좋았는데 다른 모든 분들이 좀 안 좋아서 제가 이제 앞서도 저희가 어떤 종목들을 매매했고 어떤 스타일을 할 것인지를 제가 앞에 이렇게 써놨거든요. 한번 보시면 되는데 내년에도 뭐 별 차이 있겠습니까? 올해처럼 스타 종목 나오고 뭐 다 그러겠죠. 그래서 내년도 참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지만 종목을 어떤 거를 잡는지가 지수가 저점이냐 아니냐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쪽에다 좀 신경을 쓰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극단적인 유튜브들 좀 보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그런 멘탈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현재의 구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1월 4일 날이나 5일 날 뵙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